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렉탱글 70,70 푸시 앤 풀 720. 자, 화면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 복사, 모서리를 이렇게 아래로 100mm 복사. 그 다음 이 모서리를 안쪽으로 30mm 이동. 다시 한번 모서리 선택해서 30mm 이동.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메이크 그룹이요. 트리플 클릭, 오른 버튼 누르고 메이크 그룹. 이 메이크 그룹이 빠지면 안 됩니다. 메이크 그룹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들러붙는 거죠. 다 달라붙어서 하나의 객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작업할 때 어렵게 돼요. 반드시 메이크 그룹 하는 습관을 들여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렉탱글 1200, 750. 그 다음 푸시 앤 풀. 아니,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복사,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그 다음 오른 버튼 눌러서 플립 얼렁, 다시 복사. 다시 오른 버튼 눌러서 플립 얼렁.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30mm. 얘도 마찬가지예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하나 만들고 메이크 그룹, 하나 만들고 메이크 그룹.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렉탱글,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를 불러드려요? 임포트, 이미지를 불러드릴 겁니다. JPG, 그 다음 텍스처. 텍스처가 질감이란 뜻이에요. 질감으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임포트. 원래는 이렇게 끝점을 이렇게 맞춰서 불러드릴 수 있어요.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래서 이 끝에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크, 시작, 끝, 확인. 이상 없네요. 다시 시작, 더블 클릭, 시작, 끝, 다시 시작, 더블 클릭, 시작, 끝, 다시 시작. 자, 더블 클릭,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기럭지가 너무 짧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너무 짧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너무 짧고 여기 스텝, 즉 세그먼트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요. 얘를 지워서 다시 보도록 하죠. 아크, 시작, 끝. 자, 다시 한번 시작, 끝.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를 지울 수 있는 거죠. 얘의 두께는 10mm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얘를 먼저 복사. 그 다음에 대칭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대칭시키면 돼요. 이 부분이 일로 오도록 대칭시킵니다. 플립 얼렁.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레드 다이렉션으로. 그리고 요 끝점끼리 딱 클릭. 그러면 하나의 객체로 이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스케일로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푸시 앤 풀 이쪽으로 10mm만.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항상 그룹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여기 보시면 요만큼 있고 이만큼 있죠. 그죠? 미드 포인트로 움직이면 돼요. 이동 툴을 이용하면 미드 포인트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쭉 이동해서 자, 네,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갖다 놓으면 되겠고, 하나 더. 자, 복사. 자, 여기다 하나 복사해 놓고, 자, 이렇게 두 개 복사해 보시죠.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여기에 중간에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로테이트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자, 미드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미드 포인트를 찾아주고, 자, 내려가 보죠. 다시. 그러면 이렇게 중간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클릭, 자, 0도 클릭,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딱 직각으로 복제되는 것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크기를 맞춥니다. 먼저 위치를 먼저 맞춰 볼까요? 자, 이동 툴로 이렇게 위치를 하나만 맞춥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로 크기를 이렇게 맞추시면, 자, 하나 이제 해결됐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까지 이동하고, 그러면 여기 하나는 해결이 됩니다. 자, 나머지 하나도 똑같아요. 미드 포인트에서 클릭하고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이렇게 식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500,500 푸시앤풀 500. 자, 이렇게 500짜리로 정육면체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니은자로,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옵셋 100mm.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긴 또 달라요. 이렇게 빼면 여기가 안 빠져요. 여기 안 빠집니다. 이렇게 돼요. 옵셋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하나 더 빼야 돼요. 여기 하나 더 빼셔야 됩니다. 옵셋 100mm.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빼야 되지만 여기도 빼고 여기도 뺍니다. 옵셋 100mm. 나머지 마찬가지 그냥 옵셋 100mm. 여기도 옵셋 100mm. 여기도 옵셋 100mm.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여기 모양이 지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파여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삼각형 모양을 팔려면 여기 있는 면과 수직이 되는 면에다가 그리셔야 돼요. 수직의 면이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에 삼각형 모양이 파여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삼각형은 여기면, 다시 말해서 이런 모습이 되거나 혹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여기 있는 삼각형 면을 파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뺐습니다. 그 다음 20mm, 40mm, 다시 20mm. 자,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죠? 선을 연장시키고 20mm, 20mm, 20mm.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지금부터 복사입니다. 여기 사각형은, 자, 선을 그려서, 자, 이렇게 복사. 여기 사각형은 선을 이렇게 쭉 빼서, 자, 복사. 근데 복사를 하기 전에 얘 회전해야죠. 요 뾰족한, 그러니까 이 면이랑 이 면이 이렇게 돌아가야죠. 자, 로테이트. 자, 방향을 화살표 키로 방향을 맞추고
미드 포인트 원점 90도. 자,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파고 내려가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자, 수직선으로 그리고, 자, 얘를 복사를 하는데, 방향이 이게 아니고,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자, 요렇게 4개를 복사하거나, 로테이트 시키시면 돼요. 자, 만들어 보시죠. 따라가면서 모형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모형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선택하고 팔로우 미,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팔로우 미는 모형을, 그러니까 살을 덧대기도 하고 혹은 빼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크기를 보면은 1000에 400에 400입니다. 렉탱글 1000, 400. 푸시 앤 풀 400. 그 다음에 이레이즈로 필요 없는 모서리들을 지우면 이렇게 선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테이프 툴로 자, 100mm 가이드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너무 많으면 헷갈릴 테니까 아크 시작 끝, 시작 끝. 자, 그러면 자, 이쪽은 만들어졌네요. 다시 테이프 100mm 100mm 자, 100mm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동 복사하셔도 돼요. 아크 시작 끝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손쉽게 경로가 만들어지겠죠. 자, 경로를 만들어 보시죠. 서클을 하나 그리시는데 화살표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화살표를 꼭 눌러서 방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반지름 20. 나머지 경로 다 선택하시고 팔로우 미 그리고 원 클릭.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만들어 보시죠. 이 과제물을 보시면 팔로우 미가 만사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팔로우 미가 모두 다 능통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죠. 먼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바닥에다가 900, 100.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150. 그 다음 여기 면을 선택하고 복사. 이렇게요. 자, 390. 다시 반대편에서 면을 선택하고 복사. 똑같이 390. 자, 보시면 푸시 앤 풀로 밀면 돼요. 이렇게. 얼마? 30mm. 여기도 이렇게 30mm. 자, 여기는 절반. 미드 포인트. 75mm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미드 포인트 걸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클릭. 그럼 여기 이제 선들 나오니까 이 선들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면은 회색이고 여기 면은 흰색이죠. 이건 뭐냐면은 앞면 뒷면입니다. 면에 앞면과 뒷면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손등하고 손바닥으로 돼 있듯이 면도 앞면 뒷면 돼 있습니다. 왜 앞면 뒷면을 쓰냐면 렌더링 속도 때문에 그래요. 앞면 뒷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계산하지만 여기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만 계산하는 겁니다. 앞면만. 그럼 뒷면은 계산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앞면 뒷면입니다. 이거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플립 여기 있네요. 리버스 페이스. 리버스가 뒤집다, 되돌리다란 뜻이죠. 면 되돌리기 이렇게요. 그러면 면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면 선택하고 리버스 페이스. 그럼 면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네, 얘가 뒷면이에요. 뒷면이고 앞면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버스 페이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요.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 높이네요. 자, 그 다음에 35mm 밑으로 내려가네요. 여기는 자, 그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가도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자, 35mm 라인. 자, 이렇게 생겼네요. 요 삼각형이 여기를 따라가고 요 삼각형이 이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선택하고 자, 옵셋 아니 팔로우 미. 다시 어디가 에러가 난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팔로우 미.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반대쪽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뭔가 잘못된 듯 합니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 안 지워졌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지워버린다 손 치지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 안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 수 없어요. 여기를 그리셔야 됩니다. 어이구. 선택하고 팔로우 미. 여기는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분홍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지워버리세요. 다 지우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요. 그러면 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선을 좀 길게 그려보자고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까지 다시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선을 길게 그렸습니다. 연장선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연장선이 뭘로 나와요? 이렇게 선홍색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미드 포인트로. 자, 다시 한번 클릭하고. 자, 선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이거 복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복사. 그 다음 팔로우 미. 선을 여기까지 선택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잘려지고, 아이고, 그대로 그 선이 통과돼서 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같이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같이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면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여기 면이, 그러니까 여기에 모서리가 안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게 되면 이렇게 같이 지워지는 거고 여기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따라 그리시면 돼요. 라인으로 지금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이 교차되는 바로 요 지점, 요 지점을 따라 그리는 겁니다. 스케치업은 인터섹트, 즉 교차점이 선과 선 혹은 원과 원, 모서리와 모서리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처럼 면과 모서리의 교차점도 찾아줍니다. 그래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면과 모서리에 대한 교차점이 찾아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안 그려졌네요. 그러면 자, 여기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이쪽 거하고 그리는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모양은 나왔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도 모델링을 해요. 자, 이렇게도 모델링을 하지만 보세요. 서클, 반지름 50. 자, 푸시 앤 풀.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 스케일. 다시 푸시 앤 풀.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푸시 앤 풀. 다시 스케일.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푸시 앤 풀. 다시 한번 또 스케일. 네.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푸시 앤 풀. 다시 스케일. 위가 너무 크군요. 다시 푸시 앤 풀. 여기가 너무 크네요. 스케일. 그럼 그 다음에 옵셋. 다시 푸시 앤 풀. 뚫고 나오면 안 되겠고 그냥 여기. 자, 그러면 잔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얘를 만들 거예요. 렉탱글 50,50 푸시 앤 풀 50.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 30만. 자, 이때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적당히 줄여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푸시 앤 풀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요만큼. 그리고 한 번 더 올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선을 그려줘요. 미드 포인트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미드 포인트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동할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동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이동 툴을 누르면 이렇게 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점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때 화살표 방향을 이용하면 내가 방향을 지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미드 포인트까지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화살표 방향 누르고 미드 포인트까지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하고 밑으로 내려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자, 선이 이렇게 겹쳐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만 스케일로 줄여보자고요. 이렇게.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비례적절하게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사진을 띄워놓고 보세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를 돌출시켜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섭니다. 이거 얘가 아니죠. 자, 서클. 자, 반지름 30, 푸시앤풀 10mm. 다시 한번.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 1mm나 2mm 정도로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다시 푸시앤풀 20mm, 컨트롤 키를 누르고 10mm만 더. 이때 여기 중간, 자,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시앤풀로 끄집어내면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스케일을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스케일. 다시요. 또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스케일. 한 번 더. 자, 선택을 하고 스케일. 더 이상 줄어드는 건 의미가 없네요. 다시 스케일. 자, 어색하죠? 어색한 이유가 이 곡선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고 스케일. 우와, 우와. 이렇게 곡선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서리를 선택하면 돼요. 이 모서리들이 어떻게 되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나오는 게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위에서 보면 조금 나오고, 네, 여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렇게 모서리가 잡히겠죠. 자, 이동하기.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러면 모양이 얼추 잡힌 거 보이시나요? 자, 저는 이런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네, 컵을 만들 거예요. 똑같이 30mm, 아니 너무 크구나. 한 20mm. 그 다음에 이제 뭐 푸시앤풀 한 5mm만. 다시 한번 푸시앤풀 1mm만. 그 다음에 스케일.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자,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다시 옵셋, 그 다음 푸시 앤 풀. 제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면을 잘랐습니다. 면이 잘린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이렇게요. 다시 푸시 앤 풀. 다시 로테이트. 다시 푸시 앤 풀. 다시 로테이트요. 다시 푸시 앤 풀.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죠? 자, 로테이트요. 크기가 줄여놓고요. 다시 삐뚤어졌네요. 점점 틀어지네요. 얘는 그게 안 되나 보다. 다시 푸시 앤 풀. 다시 한번 로테이트. 푸시 앤 풀. 다시 한번 로테이트. 자, 다시 푸시 앤 풀. 다시 로테이트. 마지막으로 푸시 앤 풀.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게 지금 삐뚤어졌는데 원래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도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델링하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겁니다. 소품 같은 걸 이렇게 그려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소품을 오른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주세요. 이 이미지를 오른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불러드릴 겁니다. 똑같이 파일 메뉴에 임포트를 불러드릴 건데 하나 달라지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이미지를 선택할 겁니다. 그림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텍스처, 질감으로 불러드렸지만 이번에는 이미지로 불러드릴 겁니다.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고 임포트. 그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로 클릭. 자, 로테이트로 90도를 세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임포트에 이미지 기능으로 불러들이시면 돼요. 분해합니다. 익스포트, 아니 익스플로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해되고 어떻게 들어왔어요? 오브젝트 안에 텍스처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분해를 하면 사각형 면이 하나 있고 그 안에 텍스처가 딱 맞게 들어옵니다. 여기에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하고 이동할 겁니다. 어떻게 이동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동하는데 딱 맞춰서, 여기 딱 맞춰서 다시 한번 이동하는데 선을 선택하고 이동하는데 여기 딱 맞춰서, 그리고 가운데 지우면 이쪽에서 본 모습과 이쪽에서 본 모습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자, 분리시켜 보시죠. 자, 각각 더블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을 합니다. 메이크 그룹, 각각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 면하고 이 면이 서로 이렇게 직각인 면이잖아요. 그래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다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다가 맞춰주시면 일단 1차 작업은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1차 작업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뒷부분에 이렇게 가려진 면들이 안 보이죠. 반대쪽으로 들어간 면들이 안 보인단 말이죠.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페이스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의 종류를 만드는 건데, 와이어 프레임, 그러면 이렇게 면이 와이어 프레임, 철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생겼든 간에 얘가 철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히든 라인, 그러면 여기 뒷선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쉐이드, 면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위드 텍스처, 즉 질감 표시까지. 우리가 보는 게 요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맨 위에 보시면 엑스레이. 그러면 이렇게 반투명해집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건 이 상태에서 작업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아직 하나 더 세팅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얘네들을 선택하고 잠가 버려야 됩니다. 락. 여기 보시면 오른 버튼 누르면 락과 하이드가 있습니다. 하이드는 감추는 거고요. 락은 잠그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락입니다. 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락을 하게 되면 빨강색으로 바뀌어요. 선택하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작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레이즈로 지워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작업 자체가 막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테이블 이용해서 중심선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 서클을 이용해서, 네, 얘도 중심선의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대략 여기네요. 그러면 테이블 이용하면 어디쯤일까요? 여기네요. 자, 라인, 그 다음 반대쪽 지우고 다시 라인, 요 라인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대로 이렇게 따라 그리시고, 여기는 어떻게 그리냐면 아크 있죠. 자, 이렇게요. 기억나시죠? 더블 클릭.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넘버 오브 세그먼트 투 라지, 다시 말하면 이 아크를 그릴 때 나온 여기 사이드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사이드를 제가 6으로 고쳤습니다. 다시 사이드를 6으로 고치고 클릭, 더블 클릭. 모양 잡혔죠. 자, 그 다음에 서클,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구슬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근데 이제 또 그리려면 얘가 이제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 얘를 어떻게 하냐면 감추는 겁니다. 하이드. 감춰졌죠. 여기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언하이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나와요. 선택하고 하이드.
언하이드 다시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하이드. 그럼 이제 반쪽만 또 그리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다시 라인 자, 필요 없는 선들 다 이레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역시 아크 명령어로 다시 한번 또 아크 명령어로 또 아크 명령어로 다시 한번 또 아크 명령어로 자, 절반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원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뚜껑이 만들어집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또 해보시죠. 자 다시 테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중심점까지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야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 있죠. 라인을 그리고 역시 아크로 그 다음 마지막 서클로 그 다음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이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언하이드 올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역시 하이드 자, 다 끄집어 놨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렉탱글 자, 이렇게 생겼고요.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자, 다시 또 라인 다시 또 자,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모습이 이렇게 잡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크로 자, 아크로 모양을 그리면 되겠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에다 원을 그리고 원 선택하고 그 다음 팔로우 미 그러면 이와 같이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전체 다 끄집어내 놓고 언하이드 올 그 다음에 뷰 메뉴에 엑스레이를 끄고 자 반대로 얘네들은 언락하고 하이드 그러면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하나를 알면 기본을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모델링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